중국 우한에 남은 우리 교민과 중국인 가족을 데려오기 위한 정부의 세 번째 전세기가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했습니다. 우리 교민과 교민의 중국인 가족 60여 명을 포함해 모두 140여 명이 탑승했습니다. 정부가 홍콩과 마카오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오염 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오늘부터 입국 절차가 강화됐습니다. 이 지역을 거쳐 국내로 들어오면 의무적으로 건강 상태 질문서를 작성하고 국내 주소와 연락처도 확인받아야 합니다. 국내에서 28번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3번 환자의 지인으로 격리 해제 직전 검사에서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사관왕에 오르며 새 역사를 쓴 영화 기생충의 주역 배우인 송강호 씨와 조여정 씨 등이 입국했습니다. 송강호 씨는 국민과 영화 팬들의 끊임없는 성원 덕분에 오늘의 성과가 있었다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봉준호 감독은 LA에 남아서 예정된 일정을 소화합니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수도권 험지 출마 요구에 차라리 문재인 대통령의 고향인 경남 양산에 출마하겠다고 배수진을 쳤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소신파인 금태섭 의원에 대한 제명 요구가 나와 논란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비가 오겠고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돌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청은 시설물 관리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굿모닝 YTN 2부 이어갑니다. 출근길 전국이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남해안과 제주에는 돌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권혜인 캐스터. 네,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자, 서울에도 지금 비가 내리고 있군요. 네, 오늘 아침 서울에도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출근길 나서실 때는 잊지 마시고 우산을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현재 강원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고요. 특히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시간당 10mm 안팎의 다소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는 호우주의보까지 발효 중입니다. 오늘 이 지역에는 돌풍과 벼락까지 동반될 것으로 보이니까요.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앞으로 제주 산간 지역에는 최고 150mm 이상의 비가 오겠고요. 남해안과 제주에 최고 8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그 밖의 지역에는 10에서 3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서울이 6.7도, 대전 5.4도, 광주 9도, 부산은 9.9도로 포근합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8도, 대전 10도, 광주 13도, 부산은 15도로 예년 기온의 3에서 5도가량 웃돌겠습니다. 금요일인 모레는 영동과 남부지방에 비가 오겠고요. 주말에는 전국에 또다시 비나 눈 소식이 있습니다. 현재 내륙 대부분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가 먼지를 씻어주면서 오후부터는 차차 보통에서 좋음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권혜인입니다. 중국 우한에 있는 우리 교민을 태운 3차 전세기가 오늘 오전 6시 20분쯤 김포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애초 탑승을 희망했던 170여 명보다 다소 적은 147명이 타고 왔는데 일반 이용객들과 동선이 분리돼 검역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일부 유증상자가 나왔다는 속보도 전해졌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YTN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인 기자. 네, 김포국제공항입니다. 자, 이 교민 가운데 유증상자가 발견이 됐다는 속보가 들어왔는데 그러면은 검역 절차가 마무리된 겁니까? 네, 아직 검역 절차는 진행 중입니다. 앞서 우한 현지 교민과 중국 국적 가족들을 태운 3차 전세기가 오전 6시 23분쯤 이곳 김포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앞서 보셨다시피 지금 이곳에는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는데요. 궂은 날씨지만 앞서 두 차례 전세기 때와 마찬가지로 항공기 계류장에 임시 검역소가 설치돼 탑승객들의 몸 상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조금 전에 속보가 전해졌는데요. 검역 과정에서 어린이 1명을 포함해 최소 유증상자 4명이 확인됐다는 소식입니다. 이들은 지금 계류장 안에 배치된 구급차를 타고 국가지정의료기관으로 이송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전에 계류장 안에서 구급차 여러 대가 빠져나오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현재 계류장에는 만일 사태에 대비해 구급차 10여 대가 배치된 상황입니다.
앞서 3차 전세기는 우리 시각으로 새벽 4시 14분 우한 테너공항을 출발했습니다. 도착이 다소 지연됐던 두 차례 전세기 때와 달리 현지 출국 절차가 원활히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상보다 탑승객 수가 줄어들었는데 그 배경이 파악됐습니까? 네, 먼저 3차 전세기에는 모두 147명이 탑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애초 탑승을 희망했던 170여 명보다는 다소 줄었습니다. 정확히 어떤 이유로 탑승객이 줄게 됐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중국 국적 가족들 가운데 여권이 없는 사람도 덜어 있어서 탑승 여부가 불투명할 수 있다는 관측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우한 총영사관 측은 긴급 여권을 발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우한 내 이동 통제로 교민 가족들이 공항에 닿지 못했거나 검역 절차를 통과하지 못해 전세기에 못 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탑승객의 규모가 애초 계획보다 감소한 이유는 정부의 발표를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3차 전세기에는 처음으로 중국인 60여 명이 탑승했습니다. 중국 국적이어도 우리 교민의 배우자나 직계 가족 관계를 입증하면 전세기에 탈 수 있도록 중국 정부가 방침을 바꿨습니다. 앞서 중국 국적을 가진 가족 때문에 귀국하지 못했던 우리 교민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함께 올 수 있게 된 겁니다. 오늘 항공편까지 포함하면 우한에서 세 차례 전세기를 타고 빠져나온 우리 국민은 800명에 가깝습니다. 후베이성 부근에 남은 우리 국민은 100여 명 정도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직장 등 생활 터전 때문에 쉽게 떠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정부는 이번 3차 전세기 편에 남은 교민을 위한 마스크와 의약품 등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4차 전세기 투입 여부는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자, 우리 탑승객들 중국 현지에서도 여러 차례 검역 절차를 거쳤다고요? 네, 탑승객들은 우한 현지에서부터 중국 당국의 두 차례 검역 절차를 거쳤고 우리 측의 별도 검역도 진행됐습니다. 이번 전세기 좌석은 모두 276석인데 자리가 넉넉한 만큼 기내에서는 서로 뛰어 앉아서 접촉을 최소화했습니다. 앞서 1차 전세기 때 18명, 2차 때 7명이 입국 전후 검역 과정에서 유증상자로 분류됐다가 음성 판정을 받았는데요. 오늘도 만약 체온이 37.5도를 넘는 등 감염 의심 증상이 보이면 공항에서 우선 격리됩니다. 검역을 통과하면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입국장이 아니라 이곳 비즈니스 항공센터로 나오게 됩니다. 일반 공항 이용객들과 동선이 겹치지는 않습니다. 이상 증세가 없는 교민 가족들은 준비된 경찰버스 21대에 나눠 타고 경기도 이천에 마련된 임시 생활시설로 이동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김포공항에서 YTN 나힌입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1월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56만 8천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조금 전 발표한 1월 고용 동향을 보면 1월 취업자 수는 2,680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6만 8천 명이 늘었습니다. 이 같은 취업자 수 증가는 지난 2014년 8월 이후 가장 많은 규모입니다. 취업자 수는 지난해 12월 51만 6천 명 증가에 이어서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60살 이상에서 50만 7천 명이 늘어난 반면 40대에서는 8만 4천 명이 줄었습니다. 오늘 중국 우한에서 들어온 교민들은 입국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경기도 이천에 있는 국방어학원으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앞선 1, 2차 교민들처럼 2주 동안 격리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우중 기자. 네, 경기도 이천시에 있는 국방어학원에 나와 있습니다. 자, 현장에선 새벽부터 분주했다고 하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현장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 국방어학원은 3차 교민들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에 정말 여념이 없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아침 일찍부터 주민들에게 필요한 물품 등을 실은 화물차나 의료진을 태운 차가 수시로 드나드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교민들이 생활하게 될 숙소 역시 꼭두 새벽부터 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중국 우한에서 도착한 140여 명의 교민은 이곳 국방어학원에서 14일간 생활하게 됩니다. 3차 임시 생활시설로 국방어학원이 낙점된 이유는 지리적 이점 때문입니다. 우선 교민들이 들어오는 김포공항에서 차로 약 1시간 3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고 국군 수도병원 등 국가 지정병원도 1시간 남짓 걸리는 거리라 이동에도 쉬운 편입니다. 또한 가장 가까운 아파트라고 해도 1km 정도 떨어져 있어 주민들과의 분리 역시 어느 정도 가능한 곳입니다. 정부도 미리 주민 설명회 등을 열고 충분한 설득 작업을 거쳤기 때문에 이천 시민들은 대부분 큰 반발 없이 차분히 수용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네, 잠시 뒤면 3차 교민들이 도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입국한 교민들이 생활하게 될 국방어학원, 어떤 곳입니까? 네, 경기도 위천시에 위치한 국방어학원은 군 장교들의 외국어 교육을 전담하고 있는 국군 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상 4층 규모의 1인실 350여 개를 갖추고 있으며 지난 2012년에 문을 열었습니다. 방마다 교민을 한 명씩 배정한다고 하더라도 35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곳입니다. 1, 2차 격리 생활시설과 마찬가지로 이곳 역시 방 안에 TV와 냉장고, 화장실 등 기본적인 생활시설 등이 갖춰져 있는데요. 3차 수송 교민들은 1인 1실 생활을 하며 대부분 방 안에서 식사와 빨래 등을 해결하게 됩니다. 외출이나 면회 등은 역시 제한되며 하루 2번씩 스스로 방 안에서 체온을 재고 증상 여부 등을 검사한 뒤 상주하는 의료진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만약 체온이 1도 이상 오르거나 신종 코로나 증상 등이 발견이 된다면 즉시 격리 의료기관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특별한 증상이 발견되지 않으면 2주 뒤에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1, 2차 생활시설과 마찬가지로 이곳 역시 의료진과 심리상담사 등이 함께 머물며 24시간 교민들을 지켜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이천시에 있는 국방어학원에서 YTN 김우진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중국 우한 교민을 귀국시키기 위해서 어젯밤 떠났던 세 번째 전세기가 도착했습니다. 지금 교민들의 공항 검역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네,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유재복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현장에 있는 우리 나혜인 기자 앞서서 이제 리포터가 있었는데 그 검역이 아직은 진행 중인데 네. 이 검사를 마치신 분들 중에서 4명 유증상자가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4명이 유증상자로 나타났는데요. 한 명은 어린이라고 합니다. 예. 유증상자라는 것은 뭐 사전적인 의미로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주요 증상인 폐렴을 가리키는데 예. 우리나라의 방역 대책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폭을 넓힙니다. 그래서 엄격하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유증상자라고 하면 폐렴을 포함해서 기침, 발열, 인후통 등 증상들이 나타나면 일단 국가지정 그 음악병상으로 일단 이송을 시켜서 아마 그 검사를 받을 것 같은데요. 예. 유증상자라고 해서 바이러스의 양성 판정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송을 해서 검사를 해본 뒤에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출국 전에 중국 우한에서 한 차례 검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내려서 또다시 증상이 나온 건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그 우한의 태안호 공항에서 중국 측 검역은 그 열화상 카메라를 통과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열화상 카메라에서 체온을 재는 거죠. 예. 그래서 중국 측에서는 37.2도쯤이면은 아마 이제 그 유증상자로 봐서 출국을 안 시킬 수 있었는데 예. 그것을 통과한 것으로 보면 예. 뭐 두 가지 가능성이 있겠죠. 오는 동안에 열이 올랐거나 아니면 다른 증상들이 발견됐거나 했을 수 있겠죠. 예. 그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은 또 유증상자 중에 어린이 한 명이 좀 포함된 부분인데 네. 아직 국내 확진자 가운데 어린이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외국에서는 뭐 갓난 아이도 확진이 된 경우도 그렇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 가장 어리다기보다는 젊은 환자가 20대 20대. 환자들이었고요. 그래서 어린 아이는 아무래도 면역력 같은 게 좀 더 약하기 때문에 예. 걱정이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유증상자라고 해서 바로 확진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예. 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탑승한 인원이 147명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오늘 네. 특징적인 게 중국 국적의 배우자라든가 자녀까지 탑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 국민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중국 국적의 사람들이 그 전에는 타지 못했던 이유 어떤 데 있을까요? 중국 정부의 방침 때문인데요. 중국 정부가 그 자국민의 그 전세기 tab승을 막았습니다. 예. 그래서 1, 2차 때는 들어오지 못했는데요. 지난 5일에 그 방침을 바꿨죠. 예. 그래서 국적이지만 직계 가족일 경우에는 탑승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예. 이제 규정을 바꿔서 같이 탈 수 있었는데 아직까지 세분화돼서 우리 국민이 몇 명이고 중국 국적 직계 가족이 몇 명인지는 예. 안 나왔지만 147명 가운데 80여 명, 60여 명 이렇게 지금 예. 대략적으로는 분류가 되어 있죠. 예. 당초 알려진 것보다 좀 적게 탑승한 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 서류 문제가 가장 클 것으로 보입니다. 탑승하기 위해서 4가지의 서류가 필요한데 예. 여권이 가장 필요한데요. 여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호구부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로 얘기하면 주민등록증 같은 것, 그리고 이제 직계 가족을 증명하기 위한 출생신고서, 혼인증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요. 예. 그런 것들이 혹시 갖춰지지 않아서 못 탔을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 가능성은 지금 그 우한이 어제부터
아주 강화된 봉쇄 정책이 내려졌죠. 예. 그래서 자가 봉쇄, 사실상 집 밖을 못 나오게 봉쇄를 했습니다. 예. 시진핑 국가주석이 우한을 지키자라는 그 지침을 내린 뒤에 내린 아주 초강력 대책인데요. 그래서 아마 이동을 못했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지금 아예 공항에 못 왔을 경우. 못 왔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예. 듭니다. 예. 자, 지금 말씀하시는 동안에 계속해서 저희가 지금 이 시각 김포공항 그 현장 모습 보여드리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유증상자 4명이 나왔기 때문에 이분들은 그럼 별도의 이천 시설이 아니라 병원으로 이송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국가지정병원이라고 그래서 뭐 국립중앙의료원으로 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이곳에 가서 일단 입원을 하고 예. 그 정밀 검진을 받게 되겠죠. 그 옛날에 그 판코로나 바이러스 진단에 의하면 이틀 정도가 걸렸는데 지금은 새로운 신종 진단 시약이 나와서 6시간 정도면 나옵니다. 예. 그래서 그 6시간이니까 오늘 중에는 이분들이 어떤 증세가 있는지 또는 그 감염됐는지 여부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음성으로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음성으로 나면 다시 시설로 들어갑니다. 아, 다른 교민들과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이천 시설로 옮기게 되는 네네. 거죠? 예. 지금 이 시각 현재 김포공항의 모습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1시간 반 전쯤에 도착을 해서 입국 절차를 거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김포공항 앞에 모습이 좀 분주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경찰 버스도 보이고요. 경찰 차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 아마도 이제 당국에서 유증상자에 대한 그 집계치를 그 공개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검역이 좀 마무리 단계에서 그 발표한 게 아닌가 뭐 그런 추측은 해볼 수 있겠는데 우리 현장 기자에 의하면 아직까지 검역 과정이 진행 중이고 아직 마무리됐다는 소식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예, 지금 보고 계신 곳은 김포공항 비즈니스센터고요. 일반 입국장과는 좀 별도로 마련된 곳입니다. 그래서 일반 승객들과 일반 이용객들과는 동선이 겹치지 않는 것으로 전해지고 예.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1차, 2차 때도 여러 번 강조해 드렸는데 오늘 김포공항 이용하는 분들 뭐 이것 때문에 걱정할 부분은 전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일단 시간상으로 아주 새벽에 도착을 했고 예, 예. 일단 이용객이 적은 부분이고 예. 그다음에 일반 그 입출국자하고 이분들의 동선은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예. 이분들은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예. 바로 그 검역소에 도착을 하고 거기서 다시 그 별도의 그 입국 절차를 밟는 비즈니스 센터로 가기 때문에 예. 일반 별도의 건물이 이제 거군요. 완전히 별도의 독립된 공간입니다. 그래서 예. 일반 그 탑승객이나 그 입국한 분들은 이분들을 접촉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이렇게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설에 입소하기 전에도 한 단계 검역 절차가 있다고요. 네, 검역 절차를 받는데 그렇게 복잡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간이 검사 정도를 받는 예. 모양입니다. 간이 검사를 받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에 입소한 분과 얘기에서 나온 거고요. 예. 간이 검사를 받고 방 배정을 받는데 예. 그래서 이제 입소를 하게 되는 것 같고 그 후에 이제 식사도 제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방 배정 받기 전에 간이 그 검사를 현장에서 받습니다. 다시 한번 네네. 진짜 엄격하게 진행이 되는 건데 그럼 방 배정 뭐 이런 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방 배정은 1인 1실이 기준입니다. 예. 갓난 아이를 제외하고는 모두 1인 1실. 부부든 가족이든 다 한 사람이 방 하나를 쓰게 되고 퇴소할 때까지 접촉은 완전히 금지됩니다. 만날 수가 없고요. 예. 예. 그 방에는 화장실이나 세면실 이런 것들은 다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게 되면은 그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 방에서 생활을 할 것이고 앞으로 검사는 어떻게 할 것이고 예. 이런 것들이 게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생활하는데 큰 문제는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예. 예, 지금 이 시각 현재 김포공항의 모습 보여드리고 있고요. 좌측에는 비즈니스센터 앞쪽에 있는 경찰차의 모습, 그러니까 아마도 경찰 버스 혹은 교민들이 탄 버스를 호위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우측에 보이는 화면은 검사가 이루어지는 임시 검사소입니다. 비행기에서 내려서 이곳에서 발열 체크 같은 검사를 하고요. 아마 이 검사소에서 유증상자 4명이 확인이 된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오늘 예정보다 좀 사실 예정에 맞춰서 도착을 했어요. 근데 1, 2차 때는 항상 중국 현지에서 출발이 지연이 됐었는데 오늘은 좀 그 예정됐던 시각에 맞춰서 올 수 있었던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뭐 무엇보다도 그 교민 수가 줄었습니다. 예. 교민 수가 반 정도로 줄었기 때문에 예. 숫자가 적기 때문에 뭐 절차도 빨리 진행이 되지 예. 않았을까 싶고요. 또 앞서 2차례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움직이는 사람들도 좀 더 숙달이 되지 않았을까 예.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호주 이런 나라들도 다 자국민들을 다 전 세계로 실어 나갔기 때문에 중국 예. 정부도 어느 정도 이제 그 절차에 훈련이 돼 있군요. 훈련이 됐거나 조금 더 이제
그 숙달이 됐다 예.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앞서 2번에 걸쳐서 교민들이 입국해서 지금 격리시설에 입소한 지 어느덧 14일이 다 돼갑니다. 15일과 16일에 격리 해제되는데요. 지금까지 도착한 교민들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교민들의 상태는 일단 확진자가 2명이 나왔죠. 예. 13번 환자와 24번 환자 두 예, 환자가 직장 동료로 알려졌죠. 그렇습니다. 우한에 출장을 갔는데 이 두 사람이 같은 방을 썼다고 그래요. 예. 아, 현지에서요? 예, 그렇습니다. 예. 한 달 가까이 같은 방을 썼고 그래서 아무래도 둘이 같이 그 뭐 동시에 감염이 됐거나 아니면 한 명이 먼저 되고 나중에 됐거나 이런 절차를 밟았을 것 같은데 이 두 분도 다 지금 국립중앙의료원에 가 있는데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예. 아. 고퇴원이 가능할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요. 예. 나머지 그러니까 701분 가운데 699명은 지금 상태가 거의 대부분 아무 증상이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분들이 퇴소 전에 당연히 또 한번 검사를 그렇습니다. 받겠죠? 당연히 검사를 받죠. 예. 검사를 받아서 그때 아무 이상이 없으면 예. 그러니까 임상적으로 아무 증상이 없거나 임상적이라는 건 뭐냐면 뭐 폐렴 증세라든가 기침이라든가 인후통이라든가 이런 증상이 없어야 되고요. 두 번째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퇴원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예. 퇴원이 아니고 퇴소를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왜 그 1, 2차 강요에는 어린이들만 있는 경우에 있어서 이제 보호자가 없어서 왜 보호자 한 분이 같이 입소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예. 그러니까 그럼 그분도 어쩔 수 없는 예.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혼자 생활할 수 없는 연령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예. 그런 것들은 뭐 기존에 약간의 좀 그 융통성을 두는 것이고요. 원칙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1인 1실이고 외부와 전혀 접촉하면 안 된다라는 예. 것이 원칙이죠. 예. 그럼 이분들은 그 시설에서 뭐 가족들이 이렇게 데리러 갈 수도 있는 겁니까? 전혀 갈 수 없습니다. 아. 가족들과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은 휴대전화 아니면 인터넷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휴대전화로 뭐 주로 이제 하루 생활을 보면 그분도 사실은 어찌 보면 할 일이 별로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입소한 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뭐 신문 같은 것도 배달이 돼서 신문도 보고 인터넷 같은 것도 하고 예. 휴대전화 같은 것도 하면서 하루를 보낸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하고요. 예. 검사는 방마다 체온계가 비치가 돼 있고요. 음. 건강 관련 설문조사서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2번씩 스스로 체온을 재고 그다음에 그 방 밖에 붙어 있는 그 기록지에 예. 스스로 체온을 재고 설문지를 놓으면 방역 요원들이 방마다 돌아다니면서 한꺼번에 수거하는 방식으로 건강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예. 앞서 1, 2차 우한 교민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르게 국내로 입국을 하게 됐고 또 오늘 오는 우한 교민들 같은 경우는 우한에 조금 더 오래 머무르면서 네. 사실 감염이 더 많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뭐 국민들이 그런 걱정들을 하실 수 있는데 일단 발열 증세 그러니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증상이 보이면 비행기를 탑승할 예. 수가 없습니다. 예. 중국에서 이미 2번에 걸쳐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예. 비행기를 타는 분들은 다 증상이 없다라고 일단 보면 예. 되고요. 예. 도착 뒤에도 검사를 거칩니다. 2번을 거쳐서 입소를 하게 되고요. 이른바 잠복기라 하는 14일 후에 각자의 집으로 돌아갈 수 예.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통해서 감염이 되거나 이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예. 생각하면 됩니다. 예. 예. 자, 원래는 2차 전세기가 돌아온 뒤에 정부에서 뭐 추가 계획은 아직 없다 그랬었는데 지금 뭐 열흘 넘게 지나서 다시 3차 전세기가 갔다 왔고요. 그럼 4차 전세기도 가능합니까? 어저께 제가 취재한 바로는 예. 추가 전세기를 보낼 계획은 없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아직 예. 상당수의 우한에 상당수의 우리 교민들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교민들은 제가 볼 때는 아마도 그쪽에 터전을 잡고 있기 때문에 예. 우한을 떠날 수 없는 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번에 그 3차 전세기를 띄울 때 만약에 돌아오겠다는 교민이 많았다면 제가 볼 때는 3차, 4차를 뭐 예. 하루 정도 텀을 두더라도 보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한 대만 보낸 걸로 봐서는 나머지 남아있는 100여 명의 교민은 어떤 사정, 그러니까 뭐 사업적 사정, 가정적 사정 이런 것 때문에 개인적 사정 때문에 아마 돌아오기가 사실상 좀 힘든 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정부 예. 차원에서도 신청자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수요 조사를 했겠다 이런 우한 말씀이시군요. 총영사관에서 비공식적으로 의향을 다 물어봤습니다. 물어봐서 이번에 이제 147명이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요. 예. 하여간 적어도 지금까지는 4차 전세기를 파견할 계획은 없다. 예. 예. 자, 교민들 이제 검역 과정 또 뭐 입국 수속 다 마치면 이제 경기도 이천에 있는 국방어학원으로 옮겨지게 되는데 이 시설에 대해서 뭐 좀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국방어학원은 말 그대로 군인들이 군 장교들이 어학을 배우는 그런 시설이고 아, 예. 예.
군시설입니다. 그래서 외부의 촬영이라든가 접근이 아예 허가가 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이 전염병 관련해서 교민들을 묵게 하는 데는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1일 1객실이고요. 예. 꼭 한 방에 한 명만 써야 됩니다. 그런데 이 국방어학원은 방이 329개이기 때문에 예. 그 문제는 없고요. 외부 보안 문제도 사실상 군시설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항과 병원도 비교적 가까운 편이기 때문에 조건은 잘 갖춰져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예. 지금 이 시각 현재 김포공항 비즈니스 항공센터 앞의 모습과 또 활주로에 세워져 있는 전세기의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입국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예. 앞서 앞에 그 비즈니스 항공센터 앞의 모습은 아직까지는 움직임이 없는 상태고요. 대기하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예.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전세기 옆에 설치됐던 트랩도 그대로 지금 위치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모든 교민들이 다 내려서 검역을 마쳤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아침 6시 25분쯤 이 김포공항에 3차 전세기가 도착했고 우리 교민과 중국인 가족을 포함해서 147명이 탑승을 했습니다. 자, 현재까지 이후 중상자 4명이 발견이 됐고 이 가운데 어린이도 포함되어 있다는 속보가 들어왔었고요. 나머지 분들은 이상이 없으면 경기도 이천에 있는 격리시설로 이송됩니다. 네, 유재복 기자의 이야기에 따르면 증상이 있다고 해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 차례 바이러스 검사를 더 거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직까지 지금 교민들이 나오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고요. 그러니까 버스를 탑승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고요. 교민들은 입국 절차를 마치게 되면 버스를 타고 경기도 이천에 있는 국방어학원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예. 자, 이 김포공항 관련된 소식은 또 저희가 추가로 들어온 대로 또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고 지금까지 유재복 기자와 함께 이 3차 전세기 관련된 소식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중국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사망자가 1,100명을 넘어섰습니다. 확진자도 4만 4천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중국 후베이성 당국은 어제 하루 신종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는 94명, 확진자는 1,638명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발병지인 우한에서만 72명이 숨지고 1,10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어제까지 후베이성 전체 누적 확진자는 33,366명에 사망자는 1,068명으로 치사율은 3.2%에 달합니다. 전날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가 집계한 중국 전체 사망자는 1,016명의 확진자는 42,638명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잠시 뒤에 발표될 중국 위건위의 공식 집계에서 중국 전체 사망자는 최소 1,110명에 이르고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도 44,200여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에 걸린 외국인 수는 27명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완치해서 퇴원한 사람은 4명으로 늘었습니다. 경상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 내 외국인 누적 환자 수는 추가되지 않았으며 완치된 환자는 3명에서 7명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달 하순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리는 G20 회의에서 각국의 재무장관들이 신종 코로나 확산이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에 초점을 맞춰서 논의할 것이라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제롬 파월 의장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경제적 충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철원 기자입니다. 오는 22일과 23일 이틀 동안 주요 20개국의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 모입니다. 이 자리에서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치명적인 폐렴의 원인이 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을 낮추기 위한 대책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새로운 바이러스가 일본, 미국, 유럽 등 세계 여러 지역으로 확산하면서 일부 국가의 주가와 원유 가격의 하락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소비자 심리와 전 세계적 공급망 혼란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게 일고 있습니다. 이번 G20 회의에서는 신종 바이러스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정책 조정의 강화를 요구하는 공동 성명도 발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제롬 파월 의장은 신종 코로나 감염증에 의한 경제적 충격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각 11일 하원에 출석한 파월 의장이 신종 코로나가 중국 경제에 혼선을 가하고 나아가 주변국을 포함한 글로벌 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려감을 나타냈습니다.
I think we know there will be effects on China through some part of the first half of the year, and China's close neighbors and major trading partners in Europe as well as Asia. 이 밖에도 G20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주요국의 재무장관들은 디지털 화폐에 관한 과제와 가능한 규제에 대해서도 논의할 방침입니다. G20 회원국들은 암호화폐를 발행할 경우 돈 세탁 또는 위법한 자금 조달에 관한 우려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각국의 재무장관들은 막대한 이익에도 불구하고 공평한 세금 부과가 안 되고 있다는 판단 아래 구글 등 글로벌 대형 IT 기업에 대한 국제적 과세 규칙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박철원입니다. 싱가포르 출장길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뒤 다른 영국인 11명을 추가 감염시킨 이른바 슈퍼 전파자가 완치됐습니다. 현지 시각 11일 BBC에 따르면 잉글랜드 브라이턴에 거주하는 스티브 월 씨는 지난달 20일부터 사흘 동안 싱가포르에서 한 업체가 주최한 컨퍼런스에 참석했다가 신종 코로나에 감염됐습니다. 지금까지 신종 코로나 감염 확진 판정을 받은 영국인은 모두 13명으로 월 씨와 일본에 체류 중인 1명을 제외하면 모두 월 씨로부터 감염됐습니다. 정부가 오늘 0시를 기해 홍콩과 마카오를 신종 코로나 오염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오늘부터 홍콩과 마카오를 거쳐 국내로 들어오는 내 외국인은 공항에서 체온 검사를 받고 건강 상태 질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등이 있다면 검역 당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사흘 연속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나왔던 광주와 전남 지역은 더는 확진자가 없어서 안정화에 들어간 것으로 보건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식이나 모임, 여행 취소가 잇따르면서 지역 경제가 크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김범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6번 환자가 나온 것은 지난 4일. 이어 16번 환자의 딸과 오빠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추가 환자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직접 상황 관리와 대응을 시작한 2월 7일 이후에 모든 것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환자 2명이 나온 광주 광산구. 민관군 합동으로 대대적인 방역 작업이 펼쳐졌습니다. 70여 개 기관과 단체에서 천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광산구는 그동안 광산구와 시민이 혼연일체가 돼서 그런 방제 활동에 열심히 잘 해왔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위험이 닥친 광산구 좀 더 안전하고 시민들이 안심하는 그런 동네를 만들자는 것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무엇보다 소상공인 등이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에 있는 500여 개 여행업체는 줄도산 위기입니다. 1월, 2월이 가장 하이피크입니다. 그 다음에 7, 8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주 직격탄을 저희들이 이번에 맞았어요. 음식점도 손님이 많게는 절반까지 줄었습니다. 금융 지원이 저희들로서는 필요합니다.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업주들은 직원 공급부터 걱정을 합니다. 광주의 음식점 수는 17,000여 개, 숙박업소 700여 곳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예방만 잘하면은 비껴갈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어떻게 한편에서 생각해보면은 우리 너무 과응 반응이 아닌가. 멈춰선 공장과 개학을 연기한 대학가 상가 등에도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우고 있습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마스크를 찾는 사람들이 늘면서 생산업체들은 밀려드는 주문 물량을 맞추느라 밤낮 없이 공장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측 중간상들의 사재기 같은 얌체 행위가 기승을 부려서 당국의 철저한 관리가 시급합니다. 김학무 기자입니다. 미세먼지나 황사 방지용 마스크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기계가 24시간 내내 쉼없이 돌아가고 30명이 넘는 직원들은 눈코 뜰 새 없이 일합니다. 2주 전부터는 휴일도 없습니다. 12시간 근무하고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일하고 어쩔 때는 야간 근무도 하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힘들어요. 전 직원들이 다 피로가 누적된 상태예요. 지금.
주문이 밀려오지만 정작 생산업체는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평소보다 많은 물량을 생산하느라 인력을 구하기 어렵고 인건비 부담도 적지 않습니다. 생산업체들은 비수기에 당국이 마스크를 꾸준히 구매해야 안정적인 마스크 생산이 가능하다고 호소합니다. 비축을 하신다든지 아니면은 그런 재고를 좀 빌드업하는 상황을 같이 하게 되면은 저희도 그 비수기 때 일을 할 수 있고 전체적인 시장도 안정화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부 중간상들의 사재기도 문제입니다. 춘절 연휴로 생산 공장 상당수가 멈춘 중국에서 마스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 이를 악용해 일부 중국 측 중간상들이 우리나라 마스크를 대량으로 사들여 쌓아놓고 폭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속되는 건 빙산의 일각입니다. 중간상이라든가 무역상들에 의해서 이게 매점 매석으로 인해서 가격이 폭등한 것이고 한국 기업들은 지금 정상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고 시장에 유통한다는 걸 충분하게 중국 쪽에 설명이 돼야 되고 알려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간상들의 마스크 사재기 행위 단속과 함께 마스크 등 방역 제품에 대한 당국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우려로 휴업한 학교가 387곳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는 어제 10시 기준으로 전국에서 유치원 198곳, 초등학교 124곳, 중학교 34곳, 고등학교 27곳, 특수학교 4곳이 휴업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보다 27곳이 추가로 휴업했고 5곳은 수업을 재개하거나 방학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서울은 142곳으로 전국 휴업 학교의 36.7%를 차지했습니다. 5번째 확진 환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공무원 3명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성북구 보건소 직원 A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달 5번째 확진 환자와 접촉자의 개인정보와 일상생활 동선 등이 담긴 보건소 내부 문건을 찍어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우한 교민들이 입국한 김포공항 현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곳은 김포공항 앞에 비즈니스 항공센터 앞의 모습입니다. 차량들이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경찰 버스가 이동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난 그 1, 2차 때도 우리 교민들께서 경찰 버스를 이용해서 이 아산과 진천으로 이동을 했었는데 오늘 역시 경찰 버스를 이용해서 경기도 이천에 있는 국방어학원으로 이송될 예정입니다. 네, 오늘 새벽 6시 20분쯤에 김포공항으로 전세기가 도착했습니다. 이 도착한 전세기에서 내려서 발열 검사 같은 검사를 받고 이상이 없는 사람들이 지금 버스에 탑승해서 이천으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저희 현장에 있는 취재기자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한 20여 분 전까지만 해도 이 검역이 완료됐는지 확인이 되지 않았었는데 조금 전에 이 경찰 버스들이 줄지어서 이동하는 것으로 봐서는 이 입국소까지 마치고 교민들이 이송이 시작된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이는 상황입니다. 예, 검사 과정에서 유증상자도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별도의 시설로 가서 바이러스 검사를 받아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양성으로 확진이 나오면 당연히 격리 병상에서 계속해서 치료를 받게 되고 음성 판정을 받게 되면 다른 교민들이 있는 경기도 이천에 있는 시설로 이송이 돼서 14주 동안 격리 생활을 하게 됩니다. 예, 오늘 입국한 교민은 총 147명입니다. 정확하게 중국 국적자가 몇 명인지, 한국 교민이 몇 명인지는 아직까지 확인되진 않고 있지만 147명의 우한 교민이 한국에 도착을 해서 유증상자만 빼고 지금 보시는 버스에 탑승을 한 뒤에 이천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방어학원에서 격리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예. 자, 국방어학원에서는 1인 1실을 사용하게 되고요. 이 시설 내에서 교류는 제한됩니다. 네, 좀 더 자세한 상황은 또 이어지는 뉴스에서 속보가 들어오는 대로 전해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문수리 조합과 뭐 이런 거냐? 아들아, 네가 자랑스럽다.
오스카 4관왕을 거머쥔 영화 기생충의 배우들이 오늘 오전 귀국했습니다. 배우 송강호 씨는 이번 성과가 국민들의 끊임없는 응원 덕분이라면서 감사의 말을 전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봉준호 감독께서는 다른 약속된 일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같이 귀국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렇게 왔는데 국민 여러분들하고 우리 영화 팬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응원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좋은 결과를 좋은 결과를 얻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좋은 한국 영화를 통해서 전 세계 영화 팬들에게 한국의 뛰어난 어떤 문화와 예술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른 아침에 나와주셔서 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감사한 만큼 너무 송구스러운 것 같습니다. 저희가 더 취재를 하실 수 있도록 따로 날짜를 잡아가지고 연락드릴 테니까요. 그때 다시 뵈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화 기생충의 영향으로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에 요즘 짜파구리 만드는 동영상이 인기인데요. 이 짜파구리부터 필라이트까지 영화에 등장하는 제품도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사회 양극화를 드러내는 소재들이죠. 전 세계의 주목을 받으면서 글로벌 특수도 기대됩니다. 박소정 기자입니다. 여보세요? 저기 아줌마, 짜파구리 할 줄 아시죠? 짜파구리? 전화를 받은 충숙이 짜파게티에 너구리 라면을 섞어 급하게 요리를 시작합니다. 봉준호 감독은 부잣집 아이들도 인스턴트 음식을 좋아한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라면서 채끝살을 얹은 건 창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영화 개봉 이후 화제가 되면서 여러 해외 네티즌의 짜파구리 먹방이 유튜브에 돌고 주한 미 대사까지 SNS에 먹는 사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덕분에 지난해 짜파게티 판매량은 1년 전보다 350억 원 늘었습니다. 농심은 영국 런던 극장에서 제품과 조리법 책자를 나눠주고 세계 11개 언어로 만든 조리 영상까지 만들며 공격적으로 마케팅에 나서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많은 분들이 짜파구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데요. 그분들이 짜파구리를 정확하게 그리고 맛있게 요리해 먹을 수 있도록 저희가 세계 11개 언어로 박 사장 집에 기생해 사는 기택네 가족은 모이면 늘 맥주를 마십니다. 쏟아지는 와이파이를 축하하며 필라이트를 마시다 돈을 벌고 나서는 수입 맥주로 바꾸는데 계층을 표현하는 또 다른 소재입니다. 평균 맥주값보다 40% 저렴한 필라이트도 최근 검색량이 부쩍 많아지고 판매량 역시 늘었습니다. 하이트진로는 이미 국내 물량도 소화하기 벅찬 상황이라면서 점차 수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영화 곳곳에 생각지도 못하게 당사 제품이 노출되면서 많이 놀랐었고요. 이런 분위기에 힘입어서 한국 주류의 세계화, 현지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사 식당 식탁에 놓인 야쿠르트나 편의점에서 마시는 소주도 한국 고유의 제품들인데 해외 소비자들에게 인지도를 높이는 효과를 낳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요즘에 한류 콘텐츠가 인기를 얻고 있고 특히 기생충은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는 음식 코드 같은 것들이 또 하나의 푸드 한류를 만들 수 있는 영화 기생충의 쾌거를 계기로 스크린 속 상징적 제품들이 전 세계 소비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으며 글로벌 공략에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네, 정부가 이 시각 현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응하기 위한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참석했습니다. 정세균 총리의 회의 모두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현안들을 논의하겠습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역은 빈틈없이 하되 지나친 위축은 피해야 할 것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중앙부처나 지자체가 주관하는 행사를 무조건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철저하게 방역 조치를 마련하고
예정된 행사들을 계획대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이유로 상점이 며칠간 문을 닫는 것도 공중보건 측면에서 지나칩니다. 확진자가 다녀간 장소이더라도 소독을 하고 이틀 후부터는 운영해도 괜찮다는 것이 방역대책본부의 입장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정부를 믿고 일상생활을 지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감염 우려로 단체 헌혈이 25% 감소하는 등 혈액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혈액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앞장서고 국민들께서도 동참해 주십시오. 총리실은 다음 주 헌혈 행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우한 교민과 가족분들이 오늘 아침 국내에 들어오셨고 앞으로 14일간 이천 국방어학원에 머무르시게 됩니다. 안전과 방역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무한의 영사관을 비롯한 외교부, 또 복지부, 경찰청 등을 비롯한 관계 기관 여러분들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협조해 주신 이천 시민과 경기도민 그리고 이천시와 경기도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학기 대학가는 중국 유학생들의 입국을 앞두고 있습니다. 입국 후 일정 기간 지역사회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한 세심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대학에만 맡겨둘 수 없는 문제입니다. 교육부와 관계부처는 대학, 지역사회와 함께 조속히 세부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자체에서는 접촉자에 대한 자가격리, 선별진료소 확보 등 지역사회 감염에 대비한 대책을 그리고 책임을 철저히 이행해 주시기. 네, 오늘 아침 전국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10mm의 다소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 제주와 남해안에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제주 산간에 150mm 이상, 남해안에 최고 80mm, 서울 등 내륙에는 10에서 3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공기는 아직 탁합니다. 그래도 비가 내린 뒤 오후부터는 대기질이 점차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오늘 해안과 제주도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6.8도, 울산 8.1도로 온화함이 감도는데요. 낮 기온은 평년 수준을 크게 웃돌겠습니다. 서울 8도, 강릉 10도, 부산 15도가 예상됩니다. 주말 동안 전국에 비와 눈이 오겠고요. 다음 주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8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우한에서 도착한 우리 교민들이 조금 전 김포공항을 출발해서 이천에 있는 격리시설로 출발했습니다. 이 가운데 유증상자 5명도 있어서 별도로 의료시설로 옮겨졌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어린이가 포함됐다고 속보로 전해드렸었는데 확인 결과 당국이 모두 성인이라고 정정했습니다. 관련 속보 이어지는 뉴스에서 계속됩니다. 고맙습니다.